여기서 하면 될까요? 예. 네. 네, 현재 창원지검에는 창원지역 관련 사건, 그러니까 창원지검에는 창원지역 관련 사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들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관련해서는 대구지검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장 및 대통령 내외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이렇게 나누어 수사 중을 전달받았고, 오늘은 중앙지검에서의 출장 조사로 진행된 개념이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성실하게 사실에 기반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중앙지검에서 12일 다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업무 분장이라며 강혜경 씨는 차후에 대구, 창원, 서울을 나눠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서울로 고정해서 조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이미 16차례 이상 검찰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강혜경 씨가 계속하여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의 시작입니다. 부디 검찰은 강혜경님의 15차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강혜경님 및 변호인단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혜경님 소유 PC에 대해서는 과환부를 신청한 지가 벌써 3개월입니다. 검찰이 숨길 게 없다면 이에 대해서 빠른 환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해왔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조력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법령에 맞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준다면 여론조사 데이터와 변호인단이 정리한 내용 등 모든 자료까지 다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부디 협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당시에 누구로부터 몇 차례 의뢰를 받았고 이 조사가 여론조사 대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모두 일일이 밝히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서울 그 시장 관련해서만 지금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됐고 일단 좀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12일 날 다시 이제 2차 참고인 조사를 이제 서울에서 받기로 해서 다 조사 마무리돼야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지난주에 그 명태균 씨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진술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강혜경 씨 생각과도 일치했는지 기억과도 일치했는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저희한테 제시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부합하는지 여부나 오세훈 시장이 반론했던 내용에 대한 저희가 기억이 어떻게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셨습니다. 김한정 씨 압수수색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한 질문이 좀 있어요. 그거 기반인지는 저희가 어디 정보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한정 씨에 대한 질문도 다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계좌를 좀 추가로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이미 검찰이 모두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계좌를 공개한다는 건 여론의 공개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수사가 조금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공하겠습니다. 12일 날은 서울 중앙에서 진행됩니다. 몇 시? 시간까지는 아직 조율된 바 없고 16일 대구는 16일 대구요? 대구 아까 대구. 대구는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잡히진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는 대구로 이송이 돼서 아초에 그냥 다 조사를 대구 쪽에서 하고 있다고. 수사팀도 3개가 된다는. 네, 쪼개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수사팀이 또 대구에.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오늘 들은 바로는 별도의 수사팀이 대구에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꾸려졌다. 그쪽으로 이송을 보냈다. 그러면은 12일 날은 오늘 조사에 이어서 조사가.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 후반부 질문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일단 이때까지 일을 했던 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속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네, 행사에 소통하였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공천 개입한 사례가 좀 있을 거라는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검찰 수사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가 진술을 먼저 한 다음에 여론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 아직까지는 진술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지금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 번 만나느냐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만났는지를 본인이 직접 만나신 게 아니고 명태균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술을 했고 강혜경 씨는 이제 몇
차례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아는 건 3차례 이상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그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서울로 명태균이 갈 때 내가 오세훈을 만나러 간다, 누굴 만나러 간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서울을 수시로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거 얘기하시죠. 메뉴. 그 네. 식당 이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는데 메뉴에서 왜 계란 반숙에 뭐 간장을 얹어서 먹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기억은 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참고인 진술로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서 뭐 그 메뉴 얘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인상 깊었어서 이제 강혜경 씨도 그 부분이 생각이 났었다라는 진술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명태균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자 회동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삼자 회동 명태균, 김한정, 예, 오세훈 예. 말씀하시는 거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 시장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전에 들었기 때문에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이제 날짜라든지 장소를 제가 특정을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지금 강혜경 씨가 뭐 서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에 대한 전술이기 때문에 뭐 전문 진술을 저희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막 며칠 이렇게 특정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발표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남겨주시나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봤을 거라는 일단 생각입니다.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런 그 13건의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줬는지를 밝혀라 이런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 전달된 이게 강혜경 씨가 직접 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그걸 들고 가서 서울로 가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직접 누군가한테 보고할 거다 네. 뭐 이런 말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지? 누구한테라는보다는 일단은 지금 그 현재 후원자로 나와 지금 거론되고 있으신 김한정 회장한테는 5% 이제 전달된 걸로는 알고 있고 이때까지 그 명태균 씨가 일을 했던 성향상 그 오세훈 시장한테도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그 오세훈 시장 관련 조사를 하면서 7번의 날짜와 전문성을 특정해서 물어봤다. 특정해서 다 7번에 대해서 특정은 안 하셨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는 부분들도 제가 날짜 특정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수시로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뭐 비행기표를 끊어주는가 이런 업무를 했지만 어떤 그 서울 행에서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시장과 뭐 김한정 그 후원자와 이렇게 만났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 명태균에게 전달받았던 내용이나 당시 기억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홍 시장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 홍 시장이 그 박재기 씨한테 5천만 원 그거는 아직 저희가 조사가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진술한 다음에 오늘처럼 브리핑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부부 관련한 질문은 아예 없어요. 전혀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오세훈 100% 시장 오세훈. 100%. 네네. 오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피신 조서를 열람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는 건 당연한 절차니까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그 이후에도 기억 환기용으로 변호인이나 본인이 신청을 하는 열람 등사나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은 보내주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뭐 수사 뭐 진행 목적 뭐 비밀 유지 이런 이유를 내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10차 이후에 변호인들이 선임이 돼서 본격적으로 변호를 시작했는데 그 앞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어권 보장이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사실 앞선 진술을 저희가 뭐 강경희 씨가 본인이 한 진술을 저희가 안다고 해서 뭐 검찰 수사가 방해될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가을 이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조사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조사받은 검사는 지금까지 조사받은 검사 다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존에 저희 기존에 진행하시던 검사님께서 서울중앙으로 예. 올라가 그렇죠.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결국은 굳이 여기 와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조사는 서울중앙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이제 받겠다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그럼 창원지검에서는 감사.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창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지역 문제는 또 여기 남아 있고 그거는 서울로 간 검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부를 가능성이 있고 대구 사건은 또 대구에서 부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뭐 부산으로 튄다면 부산 사건은 부산에서 부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좀 조율을 해서
동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건도 많은데 사실 기초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한데, 지금 창원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 경찰서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끼리의 협조를 통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도 기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재판 일정이나 이런 진행은 어떻게 될지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만 오늘 별도 기소된 부분은 저희가 오늘 전달받았고요. 열람 등사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명태균 씨 저쪽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출석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또 추가 기소가 되면 거기도 또 해야 될 네. 테고,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계속 대구까지 만약에 네. 그럼 전국을 재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이제 너무 수사기관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르지 말고 좀 조사받는 사람 입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공익제보자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사기관끼리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걸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을 이제 뭐 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혹시 진술하신 증거라든지. 그 부분은 이제 명태균 씨와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수사가 진행돼서 확정이 돼야 되지, 이제 강희경 씨의 진술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일 10시에 김태열 씨 조사 때도 변호사님이 네. 들어가십니까? 네. 내일 명태균 씨도 10시 조사가 돼 있는데 네, 별도의. 혹시나 내일 뭐 대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마주치지 않도록 층을 나눠서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강혜경 씨가 경찰에서 조사받으시는데 네, 서울로 네, 어떤 서울. 내용이신가요? 그거는 일단 예, 고발건, 그거는 그러니까 저하고 피고발된 같이 것들이 많아서 참고인 조사하고 양당에서 고소고발이 엄청 많았고, 거기에 대해 참고인이자 피의자로 불려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이것 때문에 간다 저것 때문에 간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뭐 좋은 뜻에서 고발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뭐 사실 뭐 공익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참고인 조사 포함 피의자 참고인 다 합쳐서 15번째였던 거예요. 16번째고 그 검찰 조사만 16번째죠. 네. 경찰 조사는 지난달만 해도 저희가 지금 10여 차례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16차. 검찰 조사만. 예.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또 계속 부를 테고요. 대구에서도 부를 테고, 창원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단 이런 거는 창원에서도 부르겠죠. 조영희 씨가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저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을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이 조영희 씨가 보냈다라는 걸 어떻게 누구요? 대구요. 대구 아, 시장의 여론조사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조사 이후에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 지검에서 통보를 겁니까? 그렇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세훈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의 진술을 거의 다 했던 부분이고,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는 이제 큰 테두리로 작은 부분에서만 이제 진술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참고인 자격이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저희 뭐 나왔던 명태균 관련해서 오세훈이나 홍준표 관련한 기사들도 뭐 내용적으로는 뭐 크게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강혜경 씨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네 저렇게 진술했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어서 아마 오늘 좀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발언을 이어가자면, 저희가 그 강혜경 씨 소유의 PC에 대해서 검찰에 가안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안부 신청에 대해서 뭐 기각이다, 인용이다 결정을 내주면 뭐 PC를 받아서 저희도 다시 정보를 확인해보고 이럴 텐데, 어떠한 결정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내려주지 않고 그냥 PC 그 가안부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좀 해주셔야 저희가 뭐 기각을 하시면 항고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PC를 소유권을 받아올 텐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결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이미 포렌식으로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밖으로 퍼져갖고 뭐 두려울 게 없다면 검찰이 안 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방해될 건 없고 이미 자료 확보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결정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조사에 들어가지만 본인 진술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뭐 본인 진술을 받아보는 거는 방어권 보장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검찰이 본인 진술에 대한 피신 조서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허가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언론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100% 보장을 못 드리는 게 검찰이 그런 정보 공개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두려울 게 없다면 저희가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좀 피신 조사나 이런 거는 정보 공개 청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와서 뭐 부랴부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1월, 2월 그동안 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그렇고 지난 조사 지금까지 14차였나요? 15차 조사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뭐 피청구인이나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기 있게 그쪽까지 본류까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네,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 합쳐서 강유경 씨가 서울과 창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거의 10여 차례 이상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국힘 그리고 민주당의 고소고발에 대해서 뭐 피의자이자 참고인으로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그건 또 서울에서 받고 이 사건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끼리 편람, 뭐 공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모든 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화요일날 서울에 계셨다가 다시 지금 창원에 이 조사 때문에 내려왔다가 또 내일은 방배서에 또 조사를 갔다가 오늘 뭐 조율되기로는 뭐 금요일날 또 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수사기관 편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끼리 미리 좀 소통을 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일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사실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기 쉬운 사람들만 계속 불러서 똑같은 말을 계속 시키는 거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소통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해주셔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혹시 그 계좌 내역 추가 공개하실 의향이나 이런 거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찰 조사 끝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오실 때 네.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당사자 조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공익제보자, 부르기 쉬운 공익제보자는 지금 검찰 조사만 15차례 부르고 경찰 조사나 이런 거는 더 수도 없이 받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는 거는 좀 수사기관이 용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오셔도 네, 그 조사 내용이나 그 뭐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여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홍준표 시장 그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해가지고 홍 시장 측은 계속 모른다. 사비로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조사 받고 나와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